영화 속 장면을 떠올려보면 사랑을 나눈 후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즐기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즉시 몸을 돌려 잠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은 대화를 원하며 일부는 바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때문일까요? 오늘은 친밀한 관계 후 우리 신체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성의 몸에서는 특정 순간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사정 불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남성 생식세포가 방출되면서 성기의 수축이 일어나죠. 이 순간 이후 몸은 휴식 상태로 돌아가려 하며 흥미롭게도 여성보다 남성의 몸이 더 빨리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남성의 성기는 이완 상태가 되고 대부분은 다시 시작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이 회복 기간은 나이, 체력, 그리고 열정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이 시점에 곧바로 잠들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무례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생물학적 필연일까요? 불만스러워하는 여성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자면 과학은 남성이 잠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명백한 이유는 대개 밤 시간이라 원래 피곤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절정에 도달하면서 쌓여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피로를 느낄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관계 후 더 자주 잠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죠. 뇌 화학작용도 한몫합니다. 남성이 절정을 경험할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산화질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 준비에 관여하는데 마치 격렬한 운동 후 휴식을 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어떤 면에서는 모르핀을 맞은 것과 비슷한데 자위행위보다 실제 관계에서 이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매우 편안한 느낌을 주고 뇌파를 늦추며 뇌의 기능을 둔화시켜서 기분 좋게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잠들고 싶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이 물질이 만족감을 주고 분비량이 적을수록 빠르게 다음 라운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말 만족한 남성은 그냥 몸을 돌려 코를 골기 시작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관계 후 화장실로 달려가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 화학물질 때문인데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 신장에 영향을 미쳐 소변이 마려워지게 만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요도에서 박테리아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청소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는 단순히 그동안 참아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생식세포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부 괄약근이 수축하여 방광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최근 한 잡지 기사에서는 포옹하고 싶어하는 남성이 좋은 파트너라고 제안했지만 포옹하지 않는 남성도 단지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것뿐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기가 약간 아플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수축 운동 후 정상적인 반응이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테니까요. 고환이 줄어든 것 같아도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정상입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정할 때 거근막 근육이 수축하면서 고환을 몸쪽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발가락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절정이 신경을 자극하는데 특히 척추의 S웻 신경이 영향을 받고 이 신경이 발가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부 연구를 보면 관계 후 남성의 기분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모든 긴장이 풀리고 화학물질이 범람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일부 남성은 강렬한 절정 후 감정적으로 무력해진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방출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행복감이나 황홀감을 주는 약물에서 내려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계 후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은 항상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연구를 인용한 한 심리학 잡지 기사에 따르면 약 절반의 여성이 정기적으로 절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약 22%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19%는 일관되게 경험하고 약 5%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죠. 절정에 도달했을 때의 경험은 남성의 단일하고 강렬한 순간과 달리 빠르고 리듬감 있는 수축이 특징입니다. 이는 상당한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여성들은 얼굴 표정으로 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해주고 황홀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충격파는 생식기, 항문, 자궁, 골반을 통과하며 뇌에도 화학물질의 엄청난 쇄도가 일어나죠. 여성 사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요도에서 유백색 액체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액체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뉴저지 러커스 대학의 한 신경생리학자는 다량으로 나온다면 같은 유백색 물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성 전립선에서 나온 물질로 희석된 소변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과학자들은 왜 일부 여성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여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분명히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 남성들이 이미 꿈나라로 향하고 있을 때 여성들은 내일의 활동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2005년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관계 중에 남성보다 더 집중하며 절정에 도달하는 임무에 마음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해마가 일종의 꺼진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여성은 관계와 하나가 되는데 적어도 완전히 몰입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 매체는 이 현상에 대해 절정에 도달한 후 우리는 몸으로 돌아오고 의식이 재조정되며 감정 지능이 돌아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후에는 다시 전환되고 그때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스러운 화학물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포옹 화학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연구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관계 후 이 물질을 적게 분비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남성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여성도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남성만큼은 아니죠. 남성분들 다음에 몸을 돌릴 때는 옥시토신 부족을 탓하세요. 여성은 불응기를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응기란 남성이 다시 준비되기 위해 필요한 휴식 시간인데 참고로 10대들은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관계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여성은 다중절정이 가능하며 보통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여성은 자궁의 경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포옹 약물인 옥시토신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양날의 검 화학 물질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질 조직이 건조해지면서 따끔거림도 있을 수 있지만 윤활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끔거림이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나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축소를 경험한다면 여성은 그 반대를 경험하는데 적어도 가슴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여성의 가슴이 관계 후 커지며 일부 여성의 경우 최대 27%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한 여성 건강 잡지에 따르면 가슴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는 여성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기사는 여성의 음액은 절정의 순간에 매우 작아져 거의 사라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여성의 유두는 더 민감해질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라고도 덧붙였죠. 다른 보고서들은 일부 여성이 관계 후 기분이 들뜬다고 말하며 다른 여성들은 큰 자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보고서는 일부 여성이 관계 후 기분 저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은 남성이며 때로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담에 있듯이 올라간 것은 내려와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관계 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입니다. 남성이 빨리 잠드는 것도 여성이 대화를 원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이 화학물질들의 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며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이완 상태에 빠지며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화학 공장이며 친밀한 관계는 그 공장을 최대로 가동시키는 경험입니다. 세로토닌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도파민이 쾌락을 전달하며 옥시토신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프로락틴이 만족감을 가져다줍니다. 이 복잡한 호르몬 칵테일이 우리의 행동, 감정, 신체 반응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관계 후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 마이너스, 피로, 갈증, 배고픔, 감정의 변화, 신체적 변화 마이너스인 각각 진화적 목적이 있습니다. 남성의 빠른 수면은 에너지 보존을, 여성의 증가된 사회성은 유대 강화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세대에
걸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파트너가 관계 후 예상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부족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뇌화학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해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죠. 과학을 알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친밀한 관계는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만나 복잡한 생화학적 교향곡을 연주하는 과정입니다. 각자의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듯이 각 사람의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